그런데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사퇴 혹은 금요일 출마 선언이 이력시되는 한덕수 대행입니다. 오늘 사실상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듯합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국무회의 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못 넘는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저희가 쭉 들어봤어요. 조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치 약간 누가 봤을 때 출사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 총리만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서 그렇게 많이 참석하셨던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그 경제부총리도 했죠. 국무총리 2번이나 했고 그런데 국무총리로서는 마지막 국무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국무총리로서 이런저런 국정을 했는데 그런데 예컨대 야당이 건전하게 비판하고 건전하게 견제하고 그다음 건전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발목 잡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회한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출마할 그 마음까지 굳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다짐까지도 국민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마지막 그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민주당이 주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거부권도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어제 최측근인 한덕수 대행이 아들처럼 불렀다는 이 비서실장 최측근이 그만뒀고 본격적으로 캠프를 꾸리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모날 보니까 이현정 의원님 여기 오세훈 시장도 정무적 자문. 어제 원희룡 전 캠프 사람들도 이제 몇몇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 시장이 여러 자문을 구한다. 그럼 이 얘기는 입당 시점이 뭔가 캠프를 제대로 한번 꾸려보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닌지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 시장하고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오 시장이 이제 출마 준비를 하면서 이 한덕수 대행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덕수 대행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확신을 주면서 오 시장이 열심히 뛰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제 출마 이야기 나오니까 오 시장이 당 지도부와 만나면서 또 확인을 해보니 오 시장의 출마가 한 대행의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출마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한 대행은 당의 요구라든지 주변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출마 결심을 해 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단기 필마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용될 수 있는 캠프가 결국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력 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청을 했는데 오 시장이 이제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아마 이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게 별도로 꾸리려면 제가 볼 때는 한 3, 40명 정도 되는 풀이 있어야 돼요. 인력 풀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대선을 하려면 그 정도 없으면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해버리면 문제는 별로 없는데 그럼 별도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무소속 출마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막대한 돈과 조직과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일선에서는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몇몇이 또 탈당해서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도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긴 하지만 아마 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휩쓸려 버린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만의 캐릭터와 자기만의 특장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독자 행보를 일정 정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지금 벌써 지금 오늘 29일이고
지나면 이제 5월 한 1, 2일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나와서 그 다음 주에 뭐 가면 뭐 이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기에는 평상시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예.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본인이 생각했다면 바로 입당을 하는 그런 수순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세훈 원희룡 이번에 대선에 나서진 않지만 대권 주자들이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 나왔고 실제로 대장동 일타 강사 이 과거 원희룡 캠프를 기획했던 손영택 비서실장 그만뒀고 지금 캠프 준비에 여념없다는 얘기도 좀 들려와서요. 그럼 달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 달력은 국민의힘의 그 경선 과정 레이스의 달력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의 달력입니다. 목요일에 정말 사퇴하고 5월 2일 출마 선언을 하면 이 부분이 사퇴 마감일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다음 주 내내 입당을 타진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한덕수 캠프 자체적으로 뭔가 바로 입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문제가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5월 10일,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예. 이제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치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단일화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8명이 4명으로, 4명이 2명으로, 2명이 또 1명으로 이런 3차 경선까지 치러서 최종 후보를 선출해 놨는데 예. 거기에서 갑자기 불현듯 부전승으로 올라온 한덕수 권한대행과 다시 한번 최종 결승전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 경선을 치른 후보들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의 특혜까지 주고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런 비판들을 피하고자 5월 11일 이후에 후보를 등록하게 되면 예. 이제는 국민의힘의 기호 2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캠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단일화 협상팀이에요. 단일화 협상을 누가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은 아닐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 있었던 보좌진들 몇 사람들이 과연 이 정치적 협상의 경험들이 일천할 텐데 과연 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먼저 들어가서 단일화를 하는 상황도 좀 애매하고요. 또 그 이후에 단일화 이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 이것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덕수 대행 뒤에는 일단 본인이 믿는 구석은 아마 여론일 테고 저희 채널A가 의뢰한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한덕수 대행 출마해야 된다 81.2 하지 말아야 된다 13.9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생각보다 압도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선 구도는요. 이재명 후보가 골리앗이라고 하면 그 국민의힘 후보는 뭐 제대로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가지고 표가 분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길 확률이 전혀 없어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렇게 표가 분산된 상황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단일화는 당연한 거고요. 예.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서 표를 흔들어야 마치 다윗이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은 그런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럼 단일화 방식 뭐 입당은 바로 안 한다고 하면 입당을 안 하더라도 무소속 신분에서는 뭔가 단일화가 있다면 그 조율 과정이 방식일 텐데요. 교황 뽑는 방법 혹은 이건 물론 원샷 경선은 이번에 떨어진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거지만 원샷 경선 혹은 1대1 조사 방식 여러 가지 있는데 노무현 정몽준 그러니까 이동학 의원님 2002년도
당시 이회창 전 총리에 맞서 싸웠던 요 모델을 다시 전화 면접이든 뭐든 소환을 해서 이렇게 해보자는 의견들이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그 두 분이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서 일정 부분의 국민들 소구력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예. 지금까지 숨어 있는 관료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투명하게 이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어떤 경선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 여론조사 방식으로만 하게 되면 저거는 깜깜이 경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나 혹은 김문수 후보나 누군가와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쌩얼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쌩얼이라고 표현하는 거 순화하자면 일종의 뭐 토론 기술과 뭐 대통령 준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분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경제 정책은 뭐지? 국방 정책은 뭐지? 앞으로 외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저분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검증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사생활 분야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그냥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이 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정당으로서는 그것을 그냥 눈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전 본선에서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2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몽주 두 사람의 단일화 모델을 이번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조금 뭐 더 나아간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이미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고 2명으로 압축됐고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쌍수 들고 본인이 먼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